지금 말씀해주신 뭐 종신보험을 통한 절세 방법이나 아니면은 사전 증여할 때도 어떤 자산을 먼저 증여를 해야 되는지 그렇죠. 뭐 이런 세부적인 또 내용은 다음에 이야기해 주실래요? 지금 얘기해 주실래요? 다음에 그냥 살짝 요즘 많이 유행하는 거 하나만 좋아요. 하나만 좀 꿀팁 말씀드리면은 해주세요. 네. 이런 게 있었어요. 작년에 한창 미국 주식이 호황이었습니다. 네, 맞죠. 굉장히 호황이었어요. 그래서 막 테슬라를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테슬라 주식을 샀는데 갑자기 막 얘가 너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팔려고 봤더니 세금이 25%예요. 아이고. 너무 많이 내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많이들 활용하셨던 게 배우자 증여. 네, 배우자한테 증여하는 거는 10년 동안 6억까지가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한 6억 정도 되는 자산을 배우자분한테 증여를 하고 네. 그 다음에 배우자분이 이걸 양도를 하게 되면 세금이 하나도 안 내게 되는 이런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죠. 진짜 마법이죠. 네. 배우자 증여, 이게 증여 공제되는 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김주현 세무사님한테 만약에 뭐 돈 1억 원을 드린다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증여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시는 거잖아요. 내야죠. 가정인 경우에 A와 B가 부부관계다. 그럴 때 A가 B한테 6억까지는 쉽게 말해서 세금 없이 공짜로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맞죠? 네, 거기에 대한 근거는 네. 이제 그런 거죠. 부부 사이 관계에서는 이 집의 경제적인 걸 같이 이루어난 거지. 예를 들면은 남편이 혼자 가서 일했다고 맞아. 남편만 돈을 다 번 게 아니다. 부부 공동의 노력이 들어간 부분이 있다. 네, 이거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증여공제 뭐 5천만 원, 2천만 원 이런 거보다 훨씬 큰 6억이라는 공제를 해주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갑자기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다 보니까 배우자끼리 서로 이제 재산을 공동 형성하고 하는 것들을 반영해서 네. 6억까지는 그냥 서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까지를 세금 물지 말자라고 이제 법의 취지가 그런데 사실 저도 이제 배우자 있으니까 부부 생활 하다 보면 뭐 계좌이체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부부간에 이렇게 금전 지급 거래가 있잖아요. 있죠. 그럼 이거 그때마다 계속 세금 내야 돼요? 아니죠. 결국에 이제 세금을 낼지 말지를 결정하는 시점이 생기게 될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국세청에서 조사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엑셀표로 쫙 정리가 돼요. 나와 나의 배우자의 계좌이체 내역이 한꺼번에 정리가 됩니다. 변호사님이 형수님한테 준 돈이 네. 뭐 6억이다. 네. 근데 형수님이 형한테 3억을 줬다. 네. 그러면은 이게 3억이니까 문제가 안 생기는 거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변호사님이 배우자분한테 10년 동안 10억을 줬다. 근데 그 10억을 가지고 생활비에 활용을 하시거나 자기 애들의 교육비나 이런 거에 활용을 하신 게 아니라 뭐 재테크를 하신 거예요. 재테크를 해가지고 이게 너무 잘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네. 있죠. 그랬으면 좋겠다. 네. 제가 그런 많이 좀 주고 싶다. 이렇게 되면은 네. 국세청에서는 이거를 증여로 보려고 해요. 다만 이제 부부 공동의 재산이기 때문에 네. 이것에 대해서 증여세를 낼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는 이제 뭐 법원에 가서 좀 다투는 경우들도 있고요. 네. 왜냐면 이럴 수 있어요. 뭐 변호사님이 혼자 일하고 있는데 가정주부인 배우자분이 재테크 능력이 워낙에 좋아서 1억을 줬는데 갑자기 20억이 됐다. 이거 그러면 1억을 준 거냐 20억을 준 거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이걸 어떻게 볼 거냐에 대한 문제들이 생기죠. 그럴 수 있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저희는 부부간에 현금 거래가 6억까지는 별 문제 없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네. 이렇게 재산을 움직이는 경우도 있지만 생활비, 교육비, 뭐 기타 등등의 부양 의무 때문에 네. 그러한 금액들은 있죠. 다만 이렇게 조금 저희가 큰 이벤트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시는 경우에는 미리 증여 신고를 해놓는 것도 좋아요. 이때 내가 1억 줘서 이렇게 한 거예요 라고 하시는 것도 국세청한테 저희가 대항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큰 거래가 있을 때는 알아서 좀 증여세 신고를 자진 신고를 하는 개념인가요? 저는 정말 그런 강추드립니다. 개념으로? 뭐냐면 이게 있어요. 과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증여를 볼 거냐. 예를 들면 나는 뭐 변호사님은 첫사랑이랑 결혼하셨으니까 20년 전부터 계좌이체 거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20년 전부터 있죠. 그러면 지금부터 10년 전부터 볼 거냐, 아니면 5년 전부터 볼 거냐, 아니면 1년 전부터 볼 거냐에 대한 시점을 누가 정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결국에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그 기준에서 딱 우리가 신고를 해놓으면 지금부터 10년을 지나면 또 저희가 증여할 수 있는 캐파가 생기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빠르게 신고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걸 추천드린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딱 정해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뭐 제가 10,000원, 20,000원을 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거나 꼭 그런 건 아니고 좀 거액의 거래가 있을 때, 그렇죠? 그럴 때 먼저 제가 신고를 해놓게 되면 나중에 이제 국세청에서 이 자료들을 보고 저한테 과세를 할 때 뭔가 그 기준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재밌는 꿀팁 너무 감사드립니다. 갑자기 또 궁금한 게 생겼는데 네.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제 세무사님도 형제자매 있으시니까 누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형제자매가 있다고 쳐봐요. 서로 이제 각자 자녀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증여 공제액 한도가 있다 보니까 음. 서로 이렇게 크로스로 자녀한테 주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이 교차 증여할 때는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세금 없이 증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가능하죠. 다만 이제 이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냐면 야 교차 증여가 오케이 좋대.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네. 내 자녀한테도 증여를 안 하시는 분이 내 조카한테 막 증여를 해요. 이런 거예요. 정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형님이고 제가 동생인데 네. 이제 형이 너무 우리 잘 살아. 형제야. 저는 못 살아. 네, 근데 네, 네. 형이 돈이 어서 생겼어. 아. 그래서 내 자녀한테 돈을 주고 싶은데 세금 내야 되니까 네. 동생한테 야 조카한테 이체 줘. 시켜주고 증여세 신고하자. 그럼 내가 너한테 돈 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아. 근데 이제 국세청에서 보기에는 내가 조카한테 증여를 한 거야. 근데 내가 기존에 내 자녀한테도 증여한 게 하나도 없어. 그 이건 너무 수상한 거예요. 너무 싸가다. 국세청 입장에서 이런 거죠. 아니 자기 자식한테도 증여를 안 하는데 형의 조카한테 증여를 해? 이건 말도 안 된다. 이상하네. 이건 말도 안 된다.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국세청이 그러네요. 막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차 증여를 하시려면 먼저 증여 자기 자녀한테 증여 먼저 하시고 그리고 교차 증여 하셔야 돼요. 오케이. 네, 그렇게 괜찮네요. 하셔야 좀 이게 아. 구색에 맞춰지고 말에 맞춰지는 거지 네. 좋은 것만 하실 수는 없습니다. 오늘 상속 증여 관련해서 굉장히 좀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 나눠주신 김주현 세무사님께 제가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네. 그리고 또 저희 다음 시간에는 오늘 증여 이야기 했으니까 한 편 끝난 건가요? 그렇죠. 예. 그래요? 상속 이야기 또 한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지금 김종훈 변호사님 개인 상담을 한 느낌이에요. 아니. 배우자 증여, 자녀 증여, 교차 증여. 아닙니다. 좀 뭔가 당한 카메라 켜져 있는 거 맞죠 지금? 네. 저 이제 구독자분들한테 좋은 정보 드리려고 하는 거고 저는 사실 뭐 아직 증여할 수 있는 자산이 없어서 아. 이제 그래도 미리 알아두면 알쓸 신접처럼 감사한 알겠습니다. 당황했어요. 네네네. 지금. 아우. 어쨌든 오늘 세무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이 상속 증여 관련해서 알차고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